응급실 평균 대기 시간은 20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숨이 멎었습니다. 영국이라면 2시간이 기본이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들것이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었고 환자는 몇 분 안에 검사 동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영상이 즉시 화면에 올라왔고 그 자리에서 판단이 시작됐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수학여행은 견학이 아니라 제 35년을 무너뜨리는 검증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밀러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의료행정학과 교수죠. 올해로 51세입니다. 35년간 영국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가르쳐 왔어요. 2025년 3월 10일 아침이었습니다. 학과장 사무실로 호출을 받았죠. 무슨 일인가 했더니 대학 측에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의대생 480명의 아시아 의료 시스템 수학여행 총책임자로 가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 병원에 볼 게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저는 지난 35년간 한 가지만 가르쳐 왔습니다. 영국 NHS야말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고요. 무료로 모든 국민을 치료하는 시스템이니까요. 하지만 학교 측 입장은 확고했어요. 옥스퍼드 최고 전문가인 제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승낙했죠. 여행사에서 일정표를 보냈습니다. 서울대병원 견학 시간이 4시간이더군요. 즉시 항의했습니다. 너무 길다. 1시간이면 충분하다. 나머지 시간은 서울 시내 관광이나 하자고 했죠. 여행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굉장하다던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과장된 겁니다. NHS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요. 그날 저녁 동료 교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아시아 병원은 시설만 좋다던데요. 본질은 영국이 훨씬 위에요. 다음 주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 480명이 대강당에 모였어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참고만 하세요. 배울 건 별로 없습니다. NHS의 위대함을 알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하니까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25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한국 병원이 별로예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NHS에 비하면 그렇죠.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생각했죠. 이번 여행은 금방 끝날 겁니다. 서울대병원 일시간 보고 돌아오는 거죠. 다음 날 아침, 히드로 공항에서 480명이 모였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이었죠.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27살쯤 돼 보이는 남학생이었어요. 교수님, 만약 한국이 영국보다 좋으면 인정하시겠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내 35년을 부정해야겠네요. 학생이 웃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2025년 3월 15일 오전 7시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480명 학생들이 줄지어 걸었죠. 입국장을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히드로에서는 1시간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공항 직원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480명 단체시죠? 전용 버스가 대기 중입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깨끗한 거리였습니다. 4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컸어요. 현대적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어요. 환영합니다, 밀러 교수님.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응급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죠.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응급실이 조용했습니다. 환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죠. 고함 소리도 없었습니다. 히드로 근처 병원 응급실에서는 당연했던 소음이 여기엔 없었어요.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응급실 대기 환자는 15명입니다. 평균 대기 시간은 20분 정도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분이요? 히드로 근처 병원에서는 이 시간은 기본인데요. 그때였습니다. 한 환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어요. 교통사고 환자 같았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달려들었죠. 3분 후 환자는 검사실로 옮겨졌습니다. 또 2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CT 촬영이었습니다. 히드로 근처에서는 3일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 정말 다르다는 걸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3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걸요. 관계자가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중환자실입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벽도 밝았죠. 히드로 근처 병원 복도에서는 당연했던 어두침침함이 여기엔 없었어요.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관계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곳은 24시간 운영되는 중환자실입니다. 침상이 80개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80개요? 영국에서는 보통 40개 정도인데요. 유리창 너머로 중환자실이 보였습니다. 환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하지만 제가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각 침상마다 모니터가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죠.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람이 울려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간호사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요. 수술실로 이동했습니다. 복도에 대형 화면이 걸려 있었어요. 관계자가 가리켰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수술 현황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수술실 12개가 동시에 가동 중이었어요. 저는 히드로 근처 병원을 떠올렸습니다. 거기는 수술실이 6개뿐이었어요. 그것도 자주 일정이 밀렸죠. 관계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술 대기 시간은 평균 2주입니다. 응급수술은 당일 가능하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술 대기가 6개월은 기본인데요.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영국은 6개월 걸리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NHS가 무료이기 때문이야. 여기는 돈을 내니까 빠른 거지.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나 저렴하게 치료받으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료인데 빠르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8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이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관계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서울대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시스템이 나타났어요. 환자 정보가 모두 전산화돼 있었습니다. 과거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처방 내역이 한눈에 보였죠.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어디서든 환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가능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 도입하셨나요?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대부분 병원이 연결돼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6년이요?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그럼 영국은 지금까지 뭘 한 거죠? 외래 진료실을 둘러봤습니다. 대기실에 사람이 많았지만 복잡해 보이지 않았죠.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하루 평균 외래 환자가 8,000명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히드로 근처 병원은 2,000명 정도인데요. 진료실 문 앞에 전자표시판이 있었습니다. 대기 환자 번호가 떠 있었어요. 한 환자가 앱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3명 남았습니다라고 나와 있었죠.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환자들이 대기실을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앱으로 알림이 가니까요. 영상의학과로 이동했습니다. MRI 기계가 여러 대 있었어요.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MRI 대기 시간은 평균 3일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일이요?
영국에서는 3개월도 짧은 편인데요. 투어가 끝났습니다. 480명이 다시 회의실에 모였어요. 관계자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관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환자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저희의 철학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환자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영국은 환자를 기다리게 하는 게 당연한데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제 주변에 모였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여기 정말 NHS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아직 다 본 게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를 쓰려 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한국이 영국보다 낫다고. 35년간 믿어온 게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생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메시지가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웠어.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완전 달라. 영국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밝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뭘 더 보게 될까? 더 충격적인 게 기다리고 있을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16일 아침이었습니다. 7시에 호텔 로비에서 480명이 모였어요. 학생들 표정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죠. 밤새 뒤척였거든요. 버스가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암센터 방문이었어요.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암 환자 전문 치료 시설입니다. 연간 3만 명 이상 치료하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히드로 근처 왕립병원은 1만 명 정도인데요. 암센터 대기실이 넓고 밝았어요. 음악도 흘러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여기 병원 같지 않은데요. 관계자가 웃었습니다. 환자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설계했습니다. 진료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의사가 환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돌려 환자에게 보여줬죠. 지난주 검사 결과입니다. 종양이 30% 줄었어요.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5분 진료가 기본인데요. 항암 치료실을 봤습니다. 넓은 공간에 환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환자들이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책을 읽고 있었죠. 저는 영국을 떠올렸습니다. 좁은 방에 침대만 있고 환자들이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죠. 입원 병동을 방문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어요. 2인실이었습니다. 환자 침대 옆에 보호자 침대가 있었어요. TV도 있고 개인 화장실도 있었죠.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보호자가 24시간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환자 침대 옆 태블릿으로 식사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완전 호텔 같은데요. 재활치료실로 이동했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이 환자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한 환자가 보행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전문 치료사가 1대1로 케어한다고 했어요. 영국에서는 재활치료를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 식당으로 갔어요. 음식이 다양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 모든 게 환자 중심이야. 오후에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장님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밀러 교수님. 서울대병원의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환자가 먼저입니다. 병원장님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모든 결정에서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 충분히 설명하는 것. 모두 환자를 위한 겁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시스템이 먼저였거든요. 환자는 나중이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병원장님이 웃었습니다. 투자가 답입니다. 시스템에 투자하고 인력에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존중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국은 투자를 줄이고 있었거든요.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런던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게, 내가 틀렸네.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자네 괜찮은가?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35년이 무너지고 있거든. 창밖을 봤어요.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요? 답이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17일, 3일째 병원 투어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학생 에밀리가 쓰러졌어요. 23살 여학생이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쓰러졌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제 손이 떨렸죠. 병원 직원이 이미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바로 응급실로 모시겠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에밀리가 침대로 옮겨졌어요. 의사가 즉시 달려왔습니다. 쓰러진 지 2분이었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의식이 없었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방금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CT 준비. 저는 놀랐습니다. CT요? 벌써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의식 소실이 있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30분 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저혈당이에요. CT 촬영도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에밀리가 CT실로 옮겨졌어요. 10분 후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뇌에는 이상 없습니다. 포도당 주사 맞으면 곧 깨어날 겁니다. 쓰러진 지 40분 만에 정확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영국이었다면 CT만 3일은 걸렸을 겁니다. 에밀리가 포도당 주사를 맞고 10분 후 눈을 떴습니다.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교수님, 여기 정말 빠르네요. 40분 만에 다 끝났어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영국이었으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CT만 3일은 걸렸을 거야. 혈액 검사 결과까지 합치면 하루는 좋게 걸렸을 거고.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이 영국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말씀하신 거랑 완전히 다른데요. NHS가 최고라고 하셨잖아요. 480명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한국이 더 낫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수업에서 NHS가 최고라고 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몰랐으니까. 직접 보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럼 이제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한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NHS보다 앞서 있어. 소아과 투어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중이 안 됐어요. 에밀리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분. 단 40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영국 NHS를 앞서는 이유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본 모든 걸 적었어요. 응급실 대기 20분, 중환자실 실시간 모니터링, 전자의무 기록, 수술 대기 2주. 그리고 오늘 에밀리 사건. 40분 만에 끝난 응급 처치와 정확한 진단. 이 시간 동안 썼습니다. 10페이지가 됐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영국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그게 환자를 위한 길이다.
저장하고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오늘 뭔가 무너졌습니다. 35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진실을 인정했으니까요. 잠이 왔습니다. 3일 만에 처음으로요. 2025년 3월 18일,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연구동을 방문했어요. 암 연구실에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상 3상에 진입했어요. 3상이요? 그럼 곧 상용화되겠네요. 2년 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국은 대부분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데요. 인공지능 의료 연구실로 갔어요. 화면에 CT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AI가 CT 영상을 분석해 암을 조기 발견합니다. 정확도가 95% 이상이에요.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2023년부터 실제 진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직 논의 단계인데요. 로봇 수술실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로봇팔이 있었어요. 한 해에 몇 건이나 하시나요? 우리 병원만 연간 3,000건 이상입니다. 히드로 근처는 100건 정도인데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병원장님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저는 480명 앞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간 틀렸습니다. 영국 NHS가 최고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480명의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병원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옥스퍼드와 교류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투어가 끝났습니다. 버스에 올랐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다른 학생이 거들었어요. 저도요. 한국처럼 환자 중심으로 진료하고 싶어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됐어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나의 35년 학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다. 겸손을 배웠고 진실을 마주했다. 다음 날 3월 19일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죠. 출발 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질문했던 그 남학생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인정하셨어요. 존경합니다. 저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학자는 진실에 충실해야 해. 비행기가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에서 일시간을 기다렸죠. 인천은 10분이었는데요. 수화물도 30분 늦게 나왔어요. 옥스퍼드로 돌아와 연구실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히드로 공항 사진을 내렸어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단체 사진을 걸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영국 NHS를 앞서는 이유들 30페이지의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주 학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동료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돌아갑니다. 30페이지 보고서를 썼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자네 각오는 해야 할 걸세. 영국 의료계가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야 계속해서. 2025년 3월 25일,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학과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교수 20명이 모여 있었어요.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밀러 교수, 보고를 부탁합니다. 저는 앞에 섰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영국 NHS를 앞서는 이유들. 교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어요. 제목이 과격한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입니다. 한국은 20분, 영국은 2시간입니다. 5일 내내 같았습니다. CT 대기는 한국 당일, 영국 3개월입니다. 한국도 국민건강보험으로 거의 무료입니다. 수술 대기는 한국 2주, 영국 6개월입니다. 한 교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35년간 NHS를 옹호하시더니 갑자기 한국이 낫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틀렸습니다. 직접 보고 깨달았습니다. 5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거든요. 학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조금 냉정해지시죠. 저는 웃었습니다. 감정적이 아닙니다. 사실적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의료는 속도, 질 환자 중심성 모든 면에서 영국을 앞섭니다. 한 교수가 일어섰어요. 35년 경력을 일주일로 부정하다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35년간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동료가 말했어요. 조심하게. 입지가 흔들릴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말해야지.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학생 대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480명이 단체 서명을 했습니다. 교수님 보고서를 지지합니다. 다음 날 학과장이 저를 불렀어요. 다른 교수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불편한 건가요? 그럼 거짓을 계속 가르치라는 건가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NHS가 최고라는 건 거짓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35년 경력 교수, 한국 의료 극찬 댓글이 반반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자 학생 100명이 박수를 쳤어요. 교수님이 진실을 말씀하셔서요. 저는 칠판에 썼습니다. 세계 의료 시스템 비교 한국을 중심으로 NHS는 안 배우나요? 배웁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요. 그날 저녁 TV에서 NHS 위기 뉴스를 봤습니다. 760만 명이 치료를 기다린답니다. NHS 개혁 제안 한국에서 배우기를 15페이지 작성했어요. 학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안서 읽었습니다.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동료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일 회의에서 지지하겠네. 창밖을 봤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후 2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메일함에 편지가 가득했어요. 학생들에게서 온 거였습니다. 하나를 열어봤죠. 교수님, 저는 내년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갑니다. 교수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다른 편지도 열었어요. 제 졸업 논문 주제를 한국 의료 시스템으로 정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밀러 교수님이십니까? 저는 BBC 의료 전문 기자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BBC요? 네. 교수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BBC 기자가 왔습니다. 카메라맨도 함께였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입장을 바꾸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 의료를 직접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나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응급실 대기는 20분, CT는 당일, 수술은 2주. NHS는 각각 2시간, 3개월, 6개월입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5월 22일 저녁이었어요. BBC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TV를 켰죠.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방송됐어요. 한국 병원 영상도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어요. 학생들, 동료들, 언론사들. 한 문자를 열었습니다. 학생 대표에게서 왔어요. 교수님 대박. 전국에 방송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이었어요. 학생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밀러 교수님. 어제 방송 봤어요.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 100명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학과장이 연구실로 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밀러 교수, 좋은 소식입니다. 교수님 제안서가 통과됐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정말요? 네. NHS 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대병원 병원장님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밀러 교수님, BBC 방송 잘 봤습니다. 9월에 우리 병원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엽니다. 주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썼습니다. 영광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6월이 왔습니다. 학생들의 청원이 1만 명을 넘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정식 과목으로 학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청원을 검토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인됐어요. 다음 학기부터 비교 의료 시스템 한국 사례 연구가 정식 과목이 됐습니다. NHS 개혁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런던으로 갔어요. 큰 회의실이었죠. 위원 5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NHS 개혁을 위한 한국 의료 시스템 벤치마킹 발표가 끝났습니다. 한 위원이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군요. 에밀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수님께 저는 졸업 후 한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의료 연수를 받을 거예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480명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9월에 서울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참석하고 싶은 학생은 신청하세요.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요. 저도요. 심포지엄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의료에서 배운 것 35년 학자의 고백 2개월 전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실을 말했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9월 10일 6개월 만에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185명과 함께였어요. 학생 120명, 영국 교수 15명, 유럽 전문가 50명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컨벤션홀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35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응급실 20분, CT 당일, 환자 중심을 봤다고요. 학생이 쓰러졌을 때 40분 만에 진단이 끝났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 진실을 말했고 BBC가 방송했으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의료의 본질은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따뜻하게. 한국은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다음 날 185명이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영국 교수들이 계속 감탄했어요. 폐회식에서 참가자들이 소감을 나눴습니다. 에밀리가 발표했어요. 40분 만에 진단받은 경험이 인생을 바꿨다고 내년에 한국으로 와서 배우겠답니다. 비행기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10가지 교훈을 적었어요. 환자 중심, 신속함, 정확성, 따뜻함, 시스템, 투자, 혁신, 겸손, 배려, 미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늦었지만 배웠다. 틀렸지만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변화를 만들 것이다. 런던 도착 후 입국장에서 일시간을 기다렸어요. 함께 온 교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인천에서는 10분이었는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꿔야 할 겁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와 학과 회의를 했습니다. 교수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심포지엄을 추진합시다. 에밀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병원 연수 허락이 났다고 내년 3월부터 1년간 서울대병원에서 일한답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축하한다. 많이 배우고 와서 영국의 변화를 만들어라.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어요. 35년이 걸렸지만 진실을 찾았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해졌습니다.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노트북을 열어 다음 학기 강의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료의 미래 한국에서 배운 교훈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왜 진실이 중요한지. 창밖에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빛을 봤으니까요.
한국에서 본 그 빛을, 환자를 위한 진정한 의료의 빛을, 그리고 그 빛을 영국에도 가져올 겁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진실은 결국 이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